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오늘 장은 어제의 급등에 의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40포인트 상승한 3050포인트를 돌파하고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7포인트 상승한 9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이제 이 초록색이 60일선이거든요. 거의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마감한 부분이 참 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60일선과는 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60일선이 952포인트입니다. 요 60일선에 근접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코스닥이 낙폭이 많이 커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최근에는 좀 많이 높아지는 추세고요. 어느 정도 앞으로 갈수록 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코스피의 상승률이 컸다면 이제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더 크면서 이제 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많이 힘이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에 비해서 이제 크게 오르거나 하는 어떤 크게 상승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승 종목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와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수익이, 아마 코스피의 상승률에 비해서 더 수익이 좀 높아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좌에는 1200만원 플러스해서 그 3월 누적 순이익이 58만 5천원 많이 좀 개선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1억 1500이 됐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어떤 그런 누적 수익률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3월에는 지금 어제 오늘 성장주가 많이 이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종목들이 주로 바이오주, 마이크로 바이옴주와 그리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 시장의 어떤 그런 상승에 보다는 제 계좌의 어떤 그 상승은 좀 미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버브 반도체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5억입니다. 영업이익도 9억이 됐고, 3분기 QOQ로 비교하면 거의 마이너스 90%. 3분기 영업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환차손 200만 달러 빌린 게 이제 환차손 영향으로 이거를 장부에 반영해서 15억이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런 순이익은 크게 이제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워낙 차입을 많이 한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가 그 부채 비율에 있어서 수익을 계속 갉아먹거나 이제 그렇게 이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크게 순이익은 이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영업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순이익, 영업이익을 좀 보셔야 되는데, 1분기 36억, 2분기 49억, 3분기 82억 이제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이제 팹리스 시장이 호조되면서, 근데 4분기에 갑자기 꺾였어요. 영업이익 9억. 이제 뭐가 문제인지 이제 좀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그 반도체 쇼티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파운드리 회사에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만 해주고 그 설계된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파운드리 회사를 이제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파운드리 회사들이 그 쇼티지,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은 5G의 그런 어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좀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 어부 반도체에서 주로 취급하는 MCU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좀 밀린 부분에 있어서 좀 원가가 상승한 게 영업이익이 하락한 부분 같습니다. 하락한 부분 같고요. 저도 그 30% 매출 상승 공시가 안 나오길래 좀 4분기는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업이익이 9억까지는 좀 충격을 받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지금 4분기 실적은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해서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가져가지만, 1분기도 좀 이런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 뭐 아무리 좋다고 판단하는 종목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런 악재라도 계속 이런 어떤 반도체 쇼티지가 어부 반도체 실적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기로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강원랜드나 호텔신라만큼 매력적인 주식은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피해로 인한 주식들은 대부분 올랐는데,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회복 못했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회복 못한 수준인데, 해서 이 주식도 한 3, 4개월, 길게는 한 반년, 짧게는 한 3, 4개월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20에서 30%의 수익은 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렇게 끌고 가기도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제가 그런 생각을 신세계를 11월 말에 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개월 거의 3개월 동안 끌고 가면서 다른 주식은 막 폭등하고 있는데, 그때도 신세계와 강원랜드 그리고 코엘패션, FNF 이렇게 좀 샀었는데, FNF는 먼저 폭등을 해서 20% 이익 보고 팔았고, 나머지는 이제 신세계도 15% 정도 이익 보고 팔았는데 계속 더 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랜드는 이제 오르다가 떨어지고 해서 저도 결국 한 2, 3% 수익만 얻고 팔았는데 결국엔 다시 샀는데, 다른 종목이 이제 오르고 있을 때 이제 기다리는 게 참 힘들거든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급등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힘을 못 쓰고 이제 당연히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좀 갈등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 다른 주식을 정리하면서 좀 강원랜드나 호텔신라 같은 주식을 조금 더 담아가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이노션 같은 주식 있죠. 이런 전년 대비 실적은 좋아지는데 많이 못 오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이제 시간 내에는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고, 나스닥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 금리에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간이 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고, 좀 너무 이제 단기간에 추세가 바뀌었다, 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금리가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이제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좀 그거에 대해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그전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이그전. 금리의 쉬어가기. 미국 10년채 국채금리는 1.5%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오른 것도 뭐냐면 ECB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채의 대거 매입을 그러니까 자산 매입 속도를 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금리의 상승에 좀 제동을 거는 거죠. 좀 여기에 시장이 화답을 해서 오늘 장도 좀 많이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크게 올랐었는데, 이제 다음 주 3월 16일에서 17일에 미국의 FOMC가 열리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연준에서는 어떤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드 컨트롤이라든지 좀 그런 강한 전략을 그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지금 같은 어떤 조금 그 금리를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아마 얘기할 것 같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이따 리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은택 연구원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쉬어가면은 결국에는 금리는 계단식 상승을 이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이제 써야 되느냐, 보험화학 반도체 업종을 좀 비중을 확대하자. 이제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수혜주, 화학과 반도체는 이제 금리 상승의 수혜주는 아니지만 실적이 올해 크게 동반되는 그런 섹터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크게 오르는 섹터들이나 아니면 보험의 어떤 그런 상승 수혜주를 좀, 금리의 상승 수혜주를 좀 가져가자, 좀 그렇게 말하고, 이제 최근 급등한 경기 소비재는 주가 조정 시 추가 매수 의견을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뒤집기는 힘듭니다. 우리도 뭐 저도 이제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 안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성장주를 다 팔고 은행주나 이제 보험주, 리플레이션 관련주 이제 매수하기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어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팔고, 앞으로도 그런 성장주들이 좀 급등하면 일부 정리하고 그런 어떤 보험주나 은행주, 리플레이션 관련주를 조금씩 담아가자. 이제 언제까지? 한 5, 6월까지 어느 정도 금리 상승에 우리가 적응을 할 때까지 좀 그렇게 하자는 게 이은택 연구원의 그런 어떤 전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FOMC에서의 그런 어떤 얘기는 뭐냐면, 크게 이제 시장이 무난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행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이제 채권 매입의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게 뭐냐면은 10년물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이제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10년물 국채가 또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10년물 금리는 낮아집니다. 이게 반대로 되는데, 그래서 국채를 매입하면서 그 국채 가격을 높이면서 금리를 낮추고, 이제 그러니까 미 연준의 어떤 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는 거죠. 총액은 변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 이게 그 딱 한 번 했을 겁니다. 그 2012년인가 한 번 했었는데, 이게 그 4,500달러 규모로 이제 한 9개월인가 걸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주가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장은 이런 걸 바라고 있고, 이제 그리고 YCC가 뭐냐면, 이제 미국 연준에서 아예 그냥 금리를 딱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국채를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매수하면서 금리를 뭐 1.5% 이상으로 절대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를 할 다음 주에 이런 YCC를 언급하기는 아마 거의 희박할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언급한다면
아마 나스닥이나 그리고 전 세계 지수는 다시 폭등을 하게 될 거고, 당연하죠. 왜냐면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는 거고, 그만큼 또 자산의 어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으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물론 뭐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이 정도로 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는 이제 크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죠. 그 쿠팡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쿠팡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KC피드, 흥국 F&B, 미래에셋벤처투자, ECS 이렇게 쿠팡 관련주들이 쭉 있습니다. DH 인베스트먼트, KC피드는 그 마켓컬리에 달걀 납품하는 회사, 흥국 F&B는 이제 마켓컬리에 그런 어떤 음료나 이런 좀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회사고요.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초기에 마켓컬리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아까 DSC 인베스트멘터 같이. 그리고 ECS는 마켓컬리의 어떤 그런 콜센터를 이제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오른 게 이제 지오소프트도 거의 한 23%까지 오르다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8%에 마감했는데, 이것도 마켓컬리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제 마켓컬리와 같은 그런 어떤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마켓컬리가 상장이 되면 그 마켓컬리의 지분 가치에 따라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당연히 오를 겁니다. 오를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마켓컬리 관련주는 처음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처음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는. 근데 뭐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어느 정도 또 빠지기 시작할 때 분할 매수로 잡아간다면 2차 급등 때 좀 뭐 10%에서 20%의 수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내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마 뭐 추진이 빠르진다면 물론 폭락하겠지만, 이제 그 전까지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마켓컬리 관련주는 여러분들도 그 뭐 별도의 뭐 폴더에 한번 담아두시고 한번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급등 후에 조금 주가가 슬슬 빠지기 시작할 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 뭐으로 한 3, 4차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찬가지 생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장이 좋았고 뭐 기분 좋게 금요일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나스닥이 또 폭락하네요. 나스닥 선물이 폭락해서 시외에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 후 마감했지만, 그래도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나스닥이 오늘 좋게 좀 다시 끝나고 월요일에도 우리 장이 좀 기분 좋게 또 상승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걱정 잊어버리시고 공부는 하시되 주식 걱정 잊어버리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